네, 안녕하세요. 희소코치입니다. 하루 5분 책을 통해 나 자신과 대화 나누는 시간. 셀프 북코칭 8월 첫 번째 수요 나눔 시간입니다. 네, 더운, 무더운 여름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지요? 저희 8월을 맞이해서 이제 정리와 관련된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특히 이번 책인 곤도마리의 정리의 힘, 책을 읽으시면서 아마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생각들 혹은 실제 실행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도 저랑 같이 지난 한 주 동안 읽으셨던 책 내용을 나누면서 여러분들 안에 유의미한 통찰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일단 저희는 지금 21 일간, 그러니까 3주 동안 스페셜 이벤트라고 해서 그 정리한 것들을 인증하는 걸 하고 있잖아요. 지금 라이브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어떠세요? 그 경험들. 채팅창에 나눠 주시면 제가 중간중간 볼게요. 저는 그때 인증글 톡방에도 남겨 드렸지만 제일 인사이트 이렇게 우와했던 것 중에 하나는 자동차 실내, 그러니까 운전석 옆에 있는 보조자석 앞에 있는 그 서랍을 열어본 거였어요. 와, 거기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제가 매일 운전하는 차인데도 '그 서랍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구나.'라는 것이 엄청 이렇게 우와 이게 놀랐던 거였어요. 거기 안에는 막 7년 전에 막 첫째 아들이 듣던 CD 이런 것들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깨끗하게 정리를 하면서 '아, 우리 차 보험 증서가 여기 있었구나.' 이런 것도 보게 되었고, '우리 차 안에 꼭 있어야 되는 게 뭐지?' 이런 것도 정리하게 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가구들도 요즘은 특히 정리가 화두다 보니까 계속 집안을 보면서 '다시 쉽게 어질러지는 공간의 이유는 무엇일까?' 혹은 '이 공간은 정말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 공간일까?' 등등 끊임없는 화두를 스스로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현수님, 의도를 갖고 보니 눈에 들어오는 게 달리 보여요. 네. 우리 지금 그 채팅창에 나눠지는 것들 보면은 사소하게는 서랍, 뭐 여러 가지 뭐 옷장 뭐 등등이 나오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또 책이 화두인 이야기들을 지금 나눠주고 계세요. 흥미진진합니다. 과연 이 이야기의 결말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우리 또 같이 8 월에 우리의 정리의 변화들을 같이 서로 간에 증인이 되어 주길 응원하고 소망합니다. 이 곤도마리에의 정리의 힘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2024 년의 슬로건 자체가 "Simple is the best", 그러니까 "단순함이 최고"라는 어떤 슬로건 아래에 셀프 코칭 책들이 지금 선정되고 있죠. 그것의 일부가 우리가 지난달 7 월에 어떻게 보면 약간 영성적인 거죠. "삶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의 삶을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조금 더 현상으로 돌아와서 물질적으로 돌아와서 실제 우리가 살고 싶은 공간에 필요한 단순함, 복잡하지 않음에 대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이 책이 선정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책을 투표를 주셨던 여러분들은 이 책과 얼마나 잘 만나고 계신가요? 네, 현수님께서 "먼지 버려야 할 것, 어질러진 것. 저도 책을 정리해야 하는데 미루고 있어요." 네, 책. 어떤 책을 곁에 두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8월 중에 저도 현수님도 해내길 바랍니다. 네, 혜윤님은 "며칠은 정리하고 집에 에어컨이 없어서 너무 더워 며칠을 집 밖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카페 왔어요." 네. 시원한 공간에서의 혜윤님에도 오늘 하루를 응원합니다. 계속 이렇게 혜윤님이 남겨 주셨던 표현 중에 왜 우리 톡방이 활활 타고 있고 그 각자의 속도에 대해서 언급 주셔서 저도 그때 댓글 달았었는데요. 자기만의 속도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속도, 필요한 정리만큼 하시면 된다라는 것. 다만 우리가 그렇게 톡방에 주고받는 것은 리마인드 효과 정도? 누군가의 통찰에 집단 지성의 힘이 있길 바라는 정도니까요. 네, 혜윤 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기다움을 잘 같이 가져가는 8 월이길 바라요. 그러면 이제 우리 또 한 주 동안 첫 주간 읽었던 책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책이 있으시면 같이 보시면서 하셔도 되겠어요.
먼저 프롤로그부터 볼까요? 프롤로그에 4 쪽입니다. 4 쪽에 거의 핵심이 나와요. 4 쪽입니다. 읽어 드릴게요. "먼저 버리기를 철저히 해야 한다." 네. "먼저 버리기를 철저히 해야 한다." 여러분들은 이미 아실 거예요. 한 주간 읽어 보니까 결국 이 내용이 굉장히 메인 핵심 키 메시지라는 것을 다들 이제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먼저 버리기를 철저히 해야 한다." 그다음 표현이 이거죠. "그러고 나서 한 번에 단기간에 완벽하게 정리한다." 이렇게 이제 곤도 씨는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어요. 버리기를 먼저 하는 것, 그 집중적으로 버리고 정리해 낸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에 대해서 곤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6 쪽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집안을 정리하면 자신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 나아가 인생까지 극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이다. 어 버리고 정리하는 것만으로 나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이 바뀐다고 싶지만 6 쪽에 이어서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왜 집안을 정리하면 사고방식이며 삶의 방식, 인생이 달라질까? 곤도마리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정리를 통해 무엇을 정리한다? 과거를 처리하기 때문이다. 결국 묵혀둔 과거를 처리하게 되고 그 과거와 만나고 처리하는 여정 속에 우리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곤도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 과거를 처리하는 여정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얘기해요. 읽어 드릴게요. 정리를 통해 인생에서 무엇이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은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그만두어야 하는지를 확실히 알게 되기 때문이다. 아 이 뼈를 때리는 문장이 '이 문장일까?'라는 그 생각을 전 당시에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음 정리라는 것은 단순하게 물건이 정리되는 게 아니라 그 정리하는 여정에서 만나는 모든 물건은 내 과거가 묻어 있고 그 정리하는 여정에서 결국 우리는 계속 스스로에게 묻게 되는 거죠. '지금 내 삶에서 무엇이 필요하지? 무엇은 필요하지 않지? 지금은 무엇을 해야 할 때지? 혹은 무엇을 그만두어야 할 때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난 한 주 동안 이 정리를 화두로 가지시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과거와 진하게 만나고 계신가요? 정리가 화두인 우리에게 프롤로그에서 곤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8 쪽입니다. "정리는 마음가짐이 90%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90%를 차지한대요. 음. 이게 무슨 말일까? '올바른 마음가짐을 익혀서 정리한다.'라는 게 뭘까? 이거에 대해서 곤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파일링하거나 수납하는 그런 노하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그 사람 우리 자신의 우리의 삶에 대한 의식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지금 우리 오픈 채팅방에 질문을 지금 오전 10 시마다 지금 걸어 두었잖아요. 그 질문 기억나시나요? 제가 그때 채팅창에 "아무래도 8 월에 핵심 셀프 코칭 질문은 이건 것 같아요."라고 걸어 두었던 거. "나는 무엇에 둘러싸여 살고 싶은가?" 나는 무엇에 둘러싸여 살고 싶은가? 어떤 공간, 어떤 환경에서 살고 싶은가라는 자신의 생활, 삶에 대한 깨어있는 의식이 있어야 그 의식이 마음가짐으로 연결되고 그것이 정리라는 어떤 실행까지 이어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정리를 통해 어떤 자신과 만나고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진짜 어떤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인가요? 저는 이 여정에서 제가 지금 과감하게 정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중에 진짜 안 되는 걸 발견했고 채팅창에 보니까 몇몇 멤버들도 똑같은 걸 호소하셨는데 저는 이제 코치다 보니까 코칭 공부하면서 쌓인 뭐 웹이나 세미나 뭐 워크숍 교육 들으면서 받았던 출력물들, 공부한 흔적들이 되게 많아요. 서류 같은 것들이죠. '언젠가는 보겠지. 이걸 언젠가는 소화해야지.' 하면서 쌓아둔 서류가 굉장히 두 박스 넘게 있거든요. 지금도 눈앞에 있어요. 째려보고 있는데요. 저 친구를 내가 실제 코칭을 잘하기 위해서 코칭하는 세션 중에 꺼내어 볼 수 있는 것도 아닌데도 '왜 계속 곁에 둘까? 무엇일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가 되면서도 어떤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가 안 되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의 의식이 우리가 살아온 과거에 있어서 어느 부분에서 아직 해소되지 않았는가, 자유롭지 않은가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저는 제가 알아차린 것은 그 서류들 과거에 그 쌓아져 있는 서류를 보지 못하는 것은 그 아주 기저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는 부족해. 너는 코치로서 부족하니까 이걸 완전히 소화해서 네 걸로 만들어야 너는 실력이 생길 거야.' 혹은 다 과거의 제 흔적들이니까 과거에 부족했던 저 자신과 마주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마음을 먹고 있어요. 이번 8월 중에 그 친구들과 헤어지기로요. 제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자신의 정리 장면과 마주하고 계신가요? 이어서 얘기해 볼게요. 이제 책 내용에 들어갑니다. 이번 주는 진도표의 그 챕터 1, 2 가 이어져 있죠. 그 파트 1 부터 한번 나눠 볼게요. 들으시면서 한 주간 읽으셨을 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경험들이 기억나시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파트 1 입니다. 파트 1은 잘못된 정리 상식부터 버리자. 그러니까 정리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잘못된 상식을 버리자라는 얘기를 먼저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곤도는 얘기합니다. "정리도 배우는 건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리를 배운다는 생각을 못 한다."라고 이제 저자는 얘기하면서요. 몇 가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정리 상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중에 첫 번째, "조금씩 정리하라."라는 팁에 넘어가지 말라고 해요. 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러니까 쪼끔씩 정리하는데도 계속 리바운드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어떤 상태에 대해서 얘기해요. 25 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렇듯 내가 전수하는 정리 비법은 정리 습관을 조금씩 익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정리하는 것으로 의식의 변화를 극적으로 이끌어내는 데 있다. 그러니까 정리 습관을 조금씩 익히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정리하는 것으로 우리의 의식의 변화를 극적으로 이끌어낸대요. 왜 의식이라는 표현이 나올까? 그다음 옆쪽에 보면 26 쪽에 정리를 했는데 이전에 지저분한 상태로 돌아가는 가장 큰 원인은 방과 물건 때문이 아니라 그 정리를 하는 사람의 사고방식에 있다고 합니다. 의식과 사고방식. 작가는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정리하면 딱 두 가지만 생각하라."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뭘 두 개 생각하라고 했죠? 첫 번째는 그 물건을 버릴지 남길지를 결정하라. 두 번째는 그 남기기로 한 물건의 자리를 정하라. 이 두 가지만 할 수 있으면 누구나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다라고 곤도는 이야기합니다. 물건 이 물건을 버릴까 남길까를 결정하고 남길 거면 그 자리는 어디로 할 것인가. 즉 버리기와 자리 정하기만 되면 정리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의식과 사고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곤도가 정리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버리기와 자리 정하기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우리 의식, 사고방식에 있어서 곤도는 어떤 말을 하냐면요. 정리란 마음을 비우는 것. 어
여기서 되게 재미있는 얘기 나와요. 시험 보기 전날에 책상 정리하고 싶고 책장 정리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곤도가 이야기하잖아요. 31 쪽입니다. 너무 정리가 하고 싶어지는 이유는 정말 방을 정리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뭔가 정리하고 싶은 다른 무언가가 존재할 때 그렇대요. 그러니까 시험에 대한 불안감, 어떤 염려를 그 심리적인 그걸 정리하고 싶으니까 눈에 보이는 방을 정리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럼 반대로 방이 흐트러져 있다라는 것은 반대로 내 마음이 지금 내 삶이 혼란스럽다라는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32 쪽입니다. 무언가 어지르는 행위는 문제의 본질에서 눈을 돌리기 위한 인간의 방어 본능이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심리적으로 혼란스럽고 뭔가 뭔가 회피하고 싶을 때 너무 정리가 하고 싶어진다는 이 이야기에 얼마나 공감하시나요? 저는 때때로 집에 있는 가구의 위치를 자주 바꾸는데요. 저희 남편, 그래도 함께 살아온 남편은 압니다. 가구가 변경되어 있는 날, 아, 우리 아내가 뭔가 심리적인 변화가 있구나라는 걸 알아요. 보통 화가 나거나 뭔가 정신이 뭔가 혼란스러울 때 저도 정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정리를 하고 방을 깨끗하게 만드는 게 어떻게 연결되냐면요. 32 쪽입니다. 정리를 해서 방이 깨끗해지면 자신의 기분이나 내면과 직면하게 된다. 외면했던 문제를 깨닫게 되어 좋든 싫든 해결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정리를 시작한 순간부터 인생도 정리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 결과 인생이 크게 변화한다. 정리는 단순한 수법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정리를 한 후에 어떻게 생활하느냐가 진정한 목적이다. 결국은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정리되지 않은 것들을 마주 봐야 되는데 정리되지 않은 것들 사이에 숨겨져 있는 정리되지 않은 내 내면을 마주하게 되고 그 물건을 정리하면서 정리되지 않았던 내 내면과 마주하면서 그동안 외면했고 미뤄두었던 내 마음의 문제들을 마주하면 좋든 싫든 마주보고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해결하기 시작하게 된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정리를 시작하면 인생도 정리가 된다라고 해요. 이 문장들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생각이 떠오르게 하나요? 여러분들의 공간에서 가장 정리가 안 되거나 미뤄지고 있는 공간 한 군데를 떠올려 보시겠어요? 그 정리되지 않고 있는 그 공간은 여러분들이 외면하고 있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나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하나씩 수납과 정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오해 같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수납을 잘하면 정리가 되는 걸까? 성격별로 정리법이 있는 걸까? 정리는 매일매일 하면 되는 걸까?' 등등. 근데 그것에 있어서 곤도는 확실합니다. 정리의 시작은 버리기다. 49 쪽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와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버리기를 먼저 해야 한다. 버리기를 먼저 끝낸 후에 정리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수납을 열심히 하면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수납을 열심히 하다 보면 수납 제품 안에 그 물건들이 필요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대요. 결국 그 물건을 버릴지 남길지 선별 작업을 끝난 후에 수납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물건별로 정리하는 거, 그리고 성격별 정리법은 없고 다만 물건을 버리지 못하거나 제자리에 두지 못하는 사람밖에 없다. 여기서 더 나아가 버리지도 못하고 제자리에 두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계속 강조해요. 이미 한 주 동안 읽었던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떤 타입이든 그러니까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든 제자리에 두지 못하는 사람이든 둘 다 못하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정리라는 것은 버리기부터 시작해야 하고 이 정리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상의 정리와 축제의 정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일상의 정리라는 거는 물건을 사용하고 제자리에 두는 거라면 이런 정리는 평생 해야 되는 거죠. 사용하고 제자리에, 사용하고 제자리에. 근데 이 책에서 곤도바리에가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축제 정리. 그래서 우리 채팅창에 계속 "축제 중입니다. 축제 중입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축제 기간을 며칠부터 며칠까지 축제 기간은 꼭 페스티벌을 즐기듯이 정리라는 행위, 버리기부터 시작하는 이 정리의 행위도 축제처럼 기간을 정해 놓고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작가는 얘기하면서 얘기해요. 축제 정리란 무엇일까? 일생에 한 번 축제의 정리를 끝내면 깨끗한 방에서 자신이 바라는 이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물건에 짓눌리는 생활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 생각해 보라.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매일 반복하는 일상의 정리가 아니라 한 번에 완벽하게 끝내는 축제의 정리다. 축제의 정리를 하지 않는 한 일상의 정리는 절대 불가능하다. 축제처럼 한 번에 집중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살 것이고 무엇을 버릴 것인지 버리기부터 시작하는 정리의 힘에 대해서 곤도는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했을 때 삶이 변화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돌아와 정리의 시작은 버리기다. 반드시 버리기를 먼저 해야 한다. 곤도는 이렇게 버리기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막 압박을 느낄 수 있는데요. 실제 개인 레슨을 할 때 길게 잡아도 반년 정도 안에 6 개월 정도 안에 이 버리기를 해낸다라고 해요. 지금 어쨌든 우리는 지금 8월 달에 이 책을 읽고 있고 3주 동안 하니까요. 3주 동안 축제 같은 정리를 하자고 제가 제안하고 있고 스페셜 이벤트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각자만의 속도를 한번 삼아 보세요. 적어도 뭐 연말까지 올해 연말까지 나는 한번 제대로 정리를 마주해 본다라고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8월 한 달일 수도 있고요. 뜨거운 여름, 나는 선선한 가을이 오기 전에 내 공간에 혹은 내 삶에 정말 나에게 남길 것만 남긴다라는 마음요. 여기서 살짝 좀 괄호치고 하는 얘기지만 사실 좀 버리기란 말이 조금 불편한 사람이에요. 그 쓰레기 봉투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 채팅창에 나온 것처럼 순환되는 거,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건네주는 것을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버리기라고 제가 책 내용을 읽고 있긴 하지만요. 자 그럼 그다음 넘어가서요. 이 버리기를 하려면 사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다시 한 번 더 제가 이번 책의 셀프 코칭 핵심 질문이라고 언급드렸던 이 질문을 다시 마주 봐야 돼요. '나는 무엇에 둘러싸여 살고 싶은가?' 52 쪽에 왜 한 여성 고객이 나왔고 그 고객에게 "어떤 삶을 살고 싶냐?"라고 했을 때 "소녀 같은 생활을 살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곤도 씨가 이렇게 물어보죠 52 쪽에. 소녀 같은 생활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생활이죠? 즉 자신이 원하는 생활부터 머릿속에 그려 봐야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남길 건지에 대해서 정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53 쪽입니다. 정리하기 전에 이처럼 구체적으로 자신만의 이상적인 생활을 상상해 보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꿈꾸는 원하는 생활이 뭔지부터 상상을 하고 그다음으로는 '왜 그런 생활을 하고 싶은가.'를 생각해 봐야 내 가슴에 기준이 생기고 그 기준이 있어야 어떤 물건은 남기고 어떤 물건을 흘려보낼 건지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죠. 곤도마리의 너무 유명한 말이죠. "설레지 않는 물건은 과감히 버려라." 이때 "만졌을 때 설레는가?"라는 표현은 그런 거예요. 57 쪽에 "물건을 잘 봐." 어렸을 때 곤도마리에가 문득 방 안에서 "물건을 잘 봐." 하는 소리가 들렸다라는 에피소드가 나오죠. "물건을 잘 보라." 잘 본다는 건 뭘까? 정리를 통해 가려내야 할 것은 그러니까 버릴 물건을 가려내는 게 아니라 결국 내가
소장할, 남길 물건이 뭔가가 더 중요하고 그게 가려내는 핵심이고 남길 물건. 그리고 방금 질문처럼 내가 원하는 삶. 그 물건들을 남김으로써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이 뭔가에 대해서 사실 내 가슴에 명료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곤도 씨가 프롤로그부터 얘기했던 것처럼 마음가짐과 생활에 대한 의식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곤도 씨는 58 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설레는 물건만으로 채워진 자신의 공간과 생활을 상상해 보자. 그것이 바로 자신이 누리고 싶은 이상적인 생활이 아닐까? 마음이 설레는 물건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과감히 버리자. 그 순간부터 당신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이다. 옷 고르기, 옷을 정리를 했던 그 곤도 마리에 씨의 고객 중에 한 명은 K 씨가 76 쪽에 했던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옷 고르기를 끝낸 후 K 씨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아, 지금까지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물건들에 둘러싸여 있었구나. 어떠세요? 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물건들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나요? 그 삶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나요? 만약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에서 무엇에 둘러싸여 사는 삶을 꿈꾸시나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물건은 남겨야 하고 어떤 물건은 떠나보내줘야 할까요? 지금까지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물건들에 둘러싸여 있었구나.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많은 물건에 둘러싸여 있었구나. 이것에 있어서 곤도 마리아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79 쪽입니다. 진지하게 정리를 하다 보면 명상 상태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신과 조용히 마주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자신이 갖고 있는 물건 하나하나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마주하는 작업은 어찌 보면 물건을 통한 자신과의 대화라고 할 수 있다. 정리한다라는 활동은 곧 조용히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여정이라고 합니다. 그것에 있어서 물건을 정리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분위기를 만들 때 우리는 뭐 활발한 어떤 기분 좋은 음악의 리듬을 빌린다고 하는데요. 자신과 조용히 마주하는 어떤 작업이라는 차원에서 곤도 씨는 우리에게 "공기의 힘을 빌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9 쪽의 내용이었는데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맑은 아침, 신선한 공기, 바람을 느끼며 그 에너지 속에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내가 정말 살아가고 싶은 공간은 무엇인가? 그런 공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물건만 남길 것인가?' 이런 질문들로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조용히 마주 보라고 건도는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제 역할이 끝난 물건은 과감히 버려라." 83 쪽입니다. 옷들에게 그 옷들이 그동안 역할을 다해 준 것에 감사하고 떠나보내는 버리는 것으로 비로소 옷과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물건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는 의미가 있었고 이제 더 이상 그것이 의미도 없고 역할이 끝났다면 그 물건들과 굿바이 하라고 곤도는 우리에게 제안하는데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남겨진 옷이나 물건은 이제부터 중요해요. 진짜 자신이 소중히 해야 할 것들이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 정말 중요한 물건을 소중히 하기 위해서는 역할이 끝난 물건들을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역할이 끝난 물건들을 보이지 않는 곳에 두지 말고 83 쪽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답답한 곳에서 구출해.
"지금까지 고마웠어."라고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기분 좋게 해방시켜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첫 번째 수요 나눔을 어느덧 다 마쳤는데요. 어때요? 곤도마리에가 우리에게 정리라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논리에 대해서 얼마나 끄덕여지시나요?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어떤 공간이 제일 먼저 떠올랐나요? 어떤 물건들, 정리되지 않고 있는 물건들이 가장 마음에 걸렸나요?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묻고 싶어요. 만약 그 공간이, 그 물건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 그때 여러분들의 어떤 새로운 삶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수요 나눔 셀프 코칭 질문 나누면서 마무리 짓습니다. 8 쪽에 이런 표현이 있었죠. "나는 무엇에 둘러싸여 살고 싶은가?" 53 쪽에는 "정리하기 전에 이처럼 구체적으로 자신만의 이상적인 생활을 상상해 보는 것은 중요하다. 다음 단계에서는 자신이 왜 그런 생활을 하고 싶은가 생각해 봐야 한다." 요 맥락에서 질문드립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 무엇에 둘러싸여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들만의 가장 이상적인 생활을 상상해 본다면 그것은 어떤 생활이고 그런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공간은 어떤 공간인가요? 나는 무엇에 둘러싸여 살고 싶은가? 네, 오늘도 이렇게 2024년 8월 7일 첫 번째 수요 나눔이 진행되었는데요. 또 한 주 동안 남아있는 챕터들 잘 읽고 다음 주 수요일에 두 번째 수요 나눔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라이브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녹화본을 듣고 계신 분들도 댓글로 셀프 코칭 질문에 대한 여러분들의 응답으로 같이 소통할게요. 그럼 다음 주 수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